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승합형 DC-DC 컨버터 중에서 오토코일이라는 요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합형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스트. 뻑은 이제 입력 전압보다 이제 출력 전압이 낮은 거고, 부스트는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높은 거죠, 이제. 부스트. 그래서 뭐 토폴로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코일의 이제 위치, 그 다음에 FET 위치, 다이오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토폴로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뭐 참고로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뻑이고, 요게 이제 부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극성 역전, 이거는 이제 뻑 부스트라고 이제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이 뭐 높아야 되고 낮아야 되고 이런 거 관계없이 이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제 전원을 만들 때 이제 이 옥폭 부스트를 보통 이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C 컨버터 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요런 이제 이 세 가지 토폴로지를 많이 쓰는데, 오늘 이제 좀 소개할 거는 이제 부스트인데 부스트를 좀 더 많이 시키는 거. 이게 이제 부스트인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부스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부스트는 이 코일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요 우리 뭐 단건 변압기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전력계통에서도 뭐 전기철도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단건 변압기를 쓰긴 쓰는데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요 1차 권선, 요 값으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오프 해가지고 출력할 때는 이제 요 전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출력이 좀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 같은 경우는 언제 썼냐면은 옛날에 LED 백라이트 이제 전원을 할 때 보통 24V에서 이제 LED 스트링 개수에 따라 다른데 한 200V 정도 이제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4V를 이제 200V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부스트 가지고 승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듀티비가 아주 기형적으로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온 구간은 막 이제 이만큼이 되고, 오프 구간은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전압이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이 전압은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내려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부담이 이제 이 듀티비의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코일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어떤 듀티비 이런 걸 좀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지 펌프를 쓰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캡을 이용한 거죠. 캡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24V를 뭐 한 단, 두 단, 뭐 세 단 요렇게 해가지고 차지 펌프를 시키면은 이제 200V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차지 펌프 단계를 200V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오드나 이제
그 캡에 충전되는 이제 그런 그 단계가 높아지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로스도 이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출력 효율도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MLCC 캡을 쓰다 보니까 그 캡의 어떤 이제 그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크랙 이제 이런 것도 뭐 좀 간간히 좀 뭐 문제가 됐던 걸로 뭐 그렇게 이제 좀 뭐 들은 적은 있는데 그런 이제 모든 걸 이제 극복을 이제 하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이 고전압으로 이제 승합이 가능하다. 뭐 이제 이게 고전압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게 뭐 한 1000볼트, 2000볼트 이제 이렇게 뭐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낮은 전압을 예를 들어 12볼트에서 막 100볼트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24볼트에서 뭐 한 200볼트, 400볼트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그 LED 이제 백라이트의 어떤 이제 그 구조가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엣지 타입의 이제 그 뭐 그 과거라고 이제 하면 한 15년 전 뭐 10년 전 뭐 이제 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런 엣지 타입을 이제 쓰면은 그 LED를 이제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백라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LED를 이제 스트링으로 요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물론 뭐 직화형 이런 어떤 것도 있긴 있었지만은 이제 그거는 뭐 LED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제어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단가적인 면에서 보통 이런 엣지형 타입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링에 박히는 어떤 LED 개수에 따라서 이제 전압을 또 이제 좀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24V 전원을 쓰는 어떤 그런 이제 그 TV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24V 일단 전원회로 SMPS를 가지고 일단 AC 220V를 24V 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백라이트 전원으로 쓰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이제 좀 많았죠.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좀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기도 했지만은 일단 24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200V 내지는 200V보다 더 이제 높은 전압 이런 걸 이제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한 번에 승합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이제 뭐 자직 퍼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오토코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이런 오토코일 방법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저희가 배울 때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요 기술을 그러니까 이제 뭐 와트지가 큰 게 아니고 이제 뭐 조그만 이제 5와트급 이하 이제 이런데 이제 쓰던 그 이제 DCC 컨버터의 어떤 회로 기술이었는데 이제 이걸 이제 그 와트지가 좀 높은 이제 그 LED 백라이트 전원에 이제 우리가 좀 활용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이 수식은 이제 좀 이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수식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비저런형 이제 그 DC 컨버터의 동작 원리가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 파워하고 그러니까 온일 때 이제 축적하는 그 파워하고 그 다음에 오프일 때 오프일 때 출력하는 파워가 이제 그 뭐 동등하다. 우리 그 뭐 기본적 원리를 보면 뭐 볼트 세컨드 이제 뭐 평균의 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푸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코일에 걸리는 이제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코일에 걸리는 전압
코일 양단이죠. 이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시간.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입력 때 그 ON일 때 축적되는 파워, OFF일 때 축적되는 파워. 요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거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측정한 어떤 파워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ON, OFF의 어떤 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요 그 L 값을 정해가지고 요 기울기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갈 건지, 요렇게 갈 건지. 그 요 기울기는 이제 V는 L에 dt분의 di.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DC 컨버터를 이제 그 계산하는 어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DC 컨버터를 설계할 때 가장 이제 저기 이제 핵심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제 ON 할 때 그때 축적되는 파워를 구하고 그거는 이제 내가 ON 이제 그 시간하고 그 비는 이제 그 비는 우리가 온 듀티 비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요 시계 해가지고 앞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온 듀티비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한다는 거지. 이제 이런 그 승합형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입력과 어떤 이제 그온 했을 때 이제 축적되는 에너지, 그다음에 오프 할 때 이제 축적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코일 기준, 코일 기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코일 기준이고 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FET가 ON 했을 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오프 했을 때 이제 오프 했을 때 코일에 이제 그 ON에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오프 했을 때 이제 이제 에너지가 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또 나가는 에너지, 그 축적된 에너지가 나가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수로 해가지고 요리 풀면은 이제 요 온듀티를 우리가 이제 그 계산할 수 있다. 이제 그때 필요한 듀티비죠. 온듀티, 듀티비. 비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토코일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제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승합형하고 이제 똑같은데 승합형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내가 입력 대비 출력 전압을 이제 올리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고전압을 올리고 싶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옛날에 LED 백라이트처럼 24V에서 뭐 200V를 한 번에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12V에서 뭐 또 한 100V를 한 번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5V 가지고 한 50V를 한 번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와테지가 크든 와테지가 5W 이하로 뭐 작든, 아니 와테지가 뭐 한 100W 가까이 이렇게 높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그 전압을 조금 이제 저기 입력 전압보다 한 10배 이상 이렇게 좀 높이 올리는 솔루션에서는 이제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을 쓸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좀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수식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도, 사실은 이제 수식으로 풀더라도 우리가 이제 요 승합병 설계 사양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면 됩니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풀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좀 손으로 계산하기가 좀 귀찮죠. 그래서 이제 그 엑셀 시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요 블로그에 이제 제 블로그에 그 요렇게 이제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 이제 엑셀식에 이제 있는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승합형 요 식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강합형, 이제 이 뻑이죠. 뻑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전압을 내는 이제 극성 역전, 그 버부스트 회로, 요게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코일도 똑같은 이제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입력 전압 이렇게 내가 넣고, 그다음 출력 전압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그 과거에 이제 그 뭐 5W짜리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LCD 모니터 이제 이런 데 이제 전원회로 만들 때 옛날에 한 5W, 3W 뭐 이런 전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뭐 좀 썼던 뭐 그런 이제 좀 회로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만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2V로 이제 한다 그러면은 뭐 그다음에 여기 한 15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 사양은 뭐 한 100V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 뭐 이제 전압은 뭐 이제 500ml에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1000에서 뭐 한 2000 뭐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주파수는 100kHz 했죠. 뭐 그 다음에 주기를 이제 해놓으면 이제 주기가 나오죠. 이제 노란색은 계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듀티비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도 되고, 뭐 자기가 임의로 이제 설정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쭉쭉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건선비를 어떻게 할 거냐, 건선비를 내가 이제 뭐 뭐로 할 거다, 10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하면은 그때 이제 그 나오는 이제 그 L값이 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 적절하게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정해주면은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요 피끝이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요 식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제 입력 전압 넣고 그 다음에 입력 범위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출력 사양을 넣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하는 부하 전류를 넣고 그 다음에 주파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듀티비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넣고 건선비를 또 넣으면은 이제 그때 나오는 어떤 이제 요 값들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L 값을 이제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피크치가 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크치 52A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마이크로 하면은 이제 훨씬 줄어들고, 근데 만일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똑같은 거죠. 이제 내가 그 코일의 이제 값을 크게 하면은 요 기울기가 이제 V는 L의 DT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저기 L 값을 이제 작게 하면은 이제 여기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요 내가 FET로 드라이빙 해야 될 그 피크 전류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대신에 이제 L 값을 이제 좀 크게 하면은 이제 이 전류를 우리가 버텨야 되니까 이제 그 코일의 어떤 성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코일 자체가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비용이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조절해야 돼. 그러니까 FET에 내가 이제 부담을 줄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피크치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온오프 할 때 파워 스위칭 로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EMI에 대한 부담이 이제 좀 늘어나고 FET의 발열이 좀 높아지고 이제 이런 쪽에 부담을 줘가지고 이제 코일의 어떤 코스트를 최소화할 거냐 아니면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제 코일 쪽에 좀 코일 코스트를 높여가지고 이제 이 피크 전류를 낮추면은 EMI나 발열에 대한 부담이 이제 조금 이제 줄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V는 L의 DT분의 DI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떤 코스트 대비해 가지고 그걸 이제 좀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 쪽에 부담을 이제 좀 코일을 이제 비싼 걸 쓸 거냐, 아니면 이제 코일이 너무 비싸면 가격적인 부담이 크니까 코일의 이제 코스트를 낮추고 이제 FET의 부담을 좀 주되 뭐 발열이나 그다음에 EMI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른 걸로 극복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출력의 또 요 이제 필터 이 캡 값을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리퍼를 100ml로 했을 때는 좀 그 이제 캡 용량이 이제 줄고, 이제 만약 50mV 하면은 캡 용량이 이제 극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캡 용량이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파이프 필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파이프 필터를 쓰면은 이제 그 코일하고 이제 캡을 2개 쓰고 코일 1개 쓰고 캡 2개 쓰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10 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얘 뭐 그냥 5 마이크로 썼다. 그러면 이제 최종 그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30 이제 미리볼트 피크로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50 미리볼트 피크를 목표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10 마이크로 2개 쓰고 5 마이크로 1개, 10 마이크로 페럿 2개 쓰고 5 마이크로 페럿 1개, 코일 1개 쓰면은 36 이제 미리볼트가 달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이제 출력 필터 요 이제 캡에 이제 이걸 이제 그냥 콘덴서 1개 말 거냐, 1개 말 거냐, 아니면은 이제 저기 뭐 파이프 필터 써가지고 여러 개 할 거냐,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요런 설계가 다 끝났을 때 이제 그 이제 여기 트랜지스터나 FET의 어떤 이제 사양, 그러니까 요 VDS,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제 최대 전류, 그러면 이제 요 이상이 되는 이제 FET를 우리가 정해야 되고, 다이오드도 이제 요 이상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저기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보면 이 이제 다이오드 같은 경우 이제 역전압 관련해 가지고 이제 320V니까 거의 한 400V 뭐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잘 없다 그러면 또 위에 가서 또 설계를 다시 이제 해서 쭉쭉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엑셀식을 이제 이용을 하면 이제 좀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중간중간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이제 요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V는 L의 DT분의 DI 해가지고 이제 요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ESR 그러니까 V는 IR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리플은 이제 델타 V고, 그 다음에 이제 ESR은 이제 이제 콘덴서의 어떤 저항, 그 다음에 그때 흐르는 전류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뭐 계산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PPT 자료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V는 L의 DT분의 DI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엑셀식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전류 FET로 드라이빙하는 요 전류는 이제 우리가 코일 값 설정, 이 값을 어떻게 설정에 따라서 이제 요리가냐 이제 요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요 듀티비와 V는 L DT분의 DI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 순수하게 이제 V는 IR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이제 요 부분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어떤 콘덴서 용량을 우리가 이제 그 결정할 때 이제 사실은 V는 IR에서 출발하는 거죠. V는 IR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요 리플 전압,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플 전류, 그 다음에 이제 ESR은 이제 콘덴서의 어떤 이제 그 뭐 이제 리액턴스 이제 그런 값이 우리가 이제 콘덴서의 어떤 저항값은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로 해가지고 이제 캠 용량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만 알면은 우리가 ESR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V는 IR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 ESR이 얼마가 돼야 되냐를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이피크 이제 그 전류하고 피크 전류하고 그다음 우리가 목표라는 리플 전압을 이제 넣으면 우리가 목표는 100mV고 그때 피크 전류는 이제 저기 1.75A 하면은 0.085 ohm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나오는데 그럼 0.085 ohm을 달성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캡이 얼마가 돼야 되냐? 그러면 이제 27.2 마이크로 페르시 되면은 0.085 이제 그 ohm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mV의 이제 그 리플을 우리가 이제 달성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이 식을 이제 쓰면은 이제 이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의 어떤 의미를 얘는 이제 요 우리가 이제 그 볼테지 평균 원리에 의해 가지고 볼테지 세컨드 평균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요 듀티비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FET가 드라이빙 해야 될 이제 요 전류는 이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V는 L의 DT분의 DI에서 이제 나온구나. 그러면 우리가 L 값하고 이제 다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리플 우리가 목표라는 리플에 대해서 이제 요 캡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러니까 파이 필드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콘덴서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목표라는 걸 이제 저기 뭐 목표로 하는 그 어떤 이제 그 리플 목표치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요 시기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기 그 목표치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이 식을 아주 이제 좀 뭔가 이론적인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그거에 있구나 하고 알면은 우리가 이 식을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해보니까 이제 필요한 FET 제소 사양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이제 제소 사양은 반도체 제소 사양은 이런 거구나. 그래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마진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있으면은 요걸 우리가 구입하면 되는데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없으면은 또 이제 요 사양에 맞는 걸로 우리가 이제 낮추기 위해서 또 이제 L 값이나 뭐 K 값 이런 걸 우리가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 이제 저기 입력 전압을 아주 낮은 데서 좀 이제 한 뭐 10배 이상 이렇게 좀 높은 고전압으로 이제 승합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어떤 그 솔루션인 오토코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한 부분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자료는 간간히 설명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고 이 자료를 좀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그 우리 어떤 교과서에 뭐 상당히 좀 그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뭐 이 따로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의 목적은 이제 이런 솔루션이 있다. 승합형하고 좀 비슷한데 승합형보다는 이제 훨씬 이제 그 고전압을 올리는데 훨씬 효과적인 이런 이제 그 오토 코일을 이용한 이런 솔루션이 있다
하는 걸 조금 이제 좀 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최근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좀 이제 그 영상을 좀 많이 좀 못 올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좀 못 올렸는데 그 그래도 계속 이제 어떤 그 디지털 신호 처리와 이런 데 대해서는 계속 좀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고 좀 또 바쁜 일하고 겹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좀 많지도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사정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걸 좀 잘 극복하고 영상도 가능한 한 좀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